반갑습니다. 마이다사이트의 김종성입니다. 예. 자, 모두 해석 자세히 알아보기 2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질량 하나랑 강성이 스프링이 하나 달린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고유 주기가 얼마인지, 고유 진동수가 얼마인지, 고유 각진동수가 얼마로 계산되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식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물리적인 개념이 어떤 건지를 먼저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질량과 강성들이 영향이 모두 해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고유 진동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해석이라는 것은 자유진동 상태에서 고유 진동수와 변형 형상을 알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왜 하필이면 자유진동을 통해 가지고 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알아야 되느냐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모두 해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는 이제 헬기를 갖다가 실험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이 프로펠러가 몇 RPM으로 돌아가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설계를 하실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계산하셔가지고 만들어 넣으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진동수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들은 뭐냐면 이 가진 진동수랑 이 구조물이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만나면서 공진이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진동수와 내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공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조물이 파손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파손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도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유 진동수 모두 해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외력은 여러분들이 설계 단계에서 알 수가 있지만요, 실제 설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구조물들이 고유 진동수가 얼마가 되는지, 몇 헤르츠가 되는지, 그 다음에 고유주가 몇 초가 되는지를 갖다가 상당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모두 해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측정된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한 가진 진동수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값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공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격 간격이 크다 그러면 얘는 공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갖다가 쉽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해석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여러분들의 가진 진동수와 여러분들이 설계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비교해서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자,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실험 많이 하실 겁니다. 임팩트 해머 들고 오셔가지고 여기를 퉁 치게 되면 측정 장치들에서 어떤 가속도 값을 읽어가지고 몇 헤르츠라는 것들을 갖다 알려줄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 해석이라는 것은 자유 진동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임팩트 해머를 치는 것들이 뭐냐면 이 구조물에 자유 진동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나사에서 실험을 하는 건데요. 우주선입니다. 우주선. 이 우주선도 고유 진동수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분이 열심히 밀어가지고 고유 진동수를 찾기 위해서 자유 진동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 진동만 유발시킨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측정하시면 됩니다. 1초에 얘가 몇 번이 흔들리고 있냐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한 구조물들은 몇 헤르츠라는 것들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은 상당히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운동 방정식, 쉽게 말하면 이 구조물에 외력을 작용시켰을 때 이 구조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것들이 이 운동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해석은 자유진동을 했기 때문에 자, 요 외력 부분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PT 부분이 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외력 부분들이 0으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유진동은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두 해석할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감쇄력입니다. 감쇄력들은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무한히 자유진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관성력 성분이랑 요 복원력 성분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자유진동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푸실 때 저희가 하나 가정하는 것들은 뭐냐면 질량을 나눠줍니다. 질량을 나눠주면 여기 보시면 n분의 k라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저희는 요 n분의 k를 앞으로는 오메가 n 제곱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오메가 n 제곱이라 정의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오메가 n 제곱을 정의가 된 것들을 여기에다가
제곱을 갖다가 없애주게 되면 오메가 n이 나오고요. 요 오메가 n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유 각 진동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량이 얼마고 강성이 얼마라는 것들만 알 수 있다 그러면요. 고유 각진동수를 갖다가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요 고유 각진동수에다가 2파이 값을 나눠주시게 되면 프리퀀시 값을 구하실 수가 있고 그 프리퀀시를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고유 주기까지 다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요. 자세한 예제를 보시면 뭐 질량이 10kg짜리고 강성이 1000N/m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요. 고유 각진동수에다가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루트 n분의 k에다가 집어넣으시게 되면 10라디안/s라는 값을 가지고 저희가 고유 각진동수를 찾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고유 2파이 값을 나눠주시게 되면 고유 진동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역수를 취하시게 되면 몇 초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갖다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질량과 강성의 비율을 가지고 질량과 강성에 비해 가지고 요 고유 각진동수가 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령 지금 10kg짜리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1초에 1.59번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 질량을 갖다가 20kg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20kg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 요 헤르츠보다 더 낮게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강성을 갖다가 지금보다 2배를 더 키운다 그러면 강성을 2배를 더 키운다 그러면 솔직히 이제 더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더 딱딱해진다 그러면 1초에 흔들리는 숫자들이 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더 빨리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질량과 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갖다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모드 해석을 통했을 때 과연 몇 Hz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가진 진동수랑 비교해서 비슷하게 값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질량을 바꾸시거나 강성을 바꾸시게 된다 그러면 요 고유 진동수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시게 된다 그러면 공진이 발생하셨을 때 여러분들 구조물들이 공진이 생기지 않게끔 그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강성을 이제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고유 진동수는 증가하게 될 거고요. 자, 질량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고유 진동수는 감소하게 되는 이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물의 이제 동특성이나 진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들이 모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유 진동수하고 하중 주파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가진 주파수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면 공진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갖다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진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헬리콥터 현상처럼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게 작은 힘을 주고 있지만 구조물들을 파손시킬 수 있는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상당히 많이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적절한 질량과 강성비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진이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들이 모드 해석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질량과 강성이 여러분들이 설계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리는 것들은 질량 하나에 스프링이 하나 달려있는 단자유도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하시는 구조물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단자유도가 아니라 다자유도 구조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자유도 구조물들을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